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내일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8,000포인트 깨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에 8,000포인트는 찍겠지만 종가상 8,000포인트를 만들지는 못할 거다.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모습이 나올 거다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전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8,000포인트가 못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저 본인으로서도 이번에 하락세에는 뭐 꼭 예측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대응을 다 할 것인가? 이거 못합니다. 일단은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하락이 빨라진다는 것은 예측은 좀 못했어요. 뭐 사이드카 연속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시장이 우리나라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처럼 악재가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부담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호재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올라갈 때는 악재가 안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또 호재가 별로 안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다우공업지수는 좀 반전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1% 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시게이트의 최고 경영자가 신규 공장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칩이 수요는 지금 현재는 따라가야 되는데 공급이 좀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공장을 건립을 새로 하고 나서 완성되는 시점에 또 이렇게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게 부담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정점이 왔구나 하는 그런 판단.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108달러. 그 다음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112달러거든요. 110달러도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죠. 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뭐 실상으로는요, 국제 유가도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시게이트의 그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이 야, 이거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오늘 좀 더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뭐 뭐니 뭐니 해도 금리죠. 금리. 금리 5%대.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한간에는 금융시장 파멸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마의 5% 벽을 확 넘어섰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년물짜리는 이거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국채금리 10년짜리가 제일 많이 발행하니까 이게 뭐 그것도 4.6 넘어섰고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테슬라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데 지금 보면은 AI 때문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걔들도 금리가 높아요. 10%막 가까이 됩니다. 그거 줄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요. IPO 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스페이스 X, 오픈 AI, 그렇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주려고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짜로 그 이자 못 줍니다. 걔네들도. 그 돈 잘 버는 그 탑티어에 있는 종목군들도 못 줘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이다? 5.8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거는 미국의 금리가 이 정도로 발작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보면 연준 그 지금 의장이 새로 왔지만 그 사람이 원래 이제 금리 인하론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금은 풀지 않고 그렇죠. 자금은 그 QT 해가지고서 자금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차 대조표는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리는 인하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뭐 뜨거운 아메리카 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은 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인하하겠습니까? 인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PPI 보십시오. PPI 올라가는 거 보면 그 CPI도 건드려지겠죠. 그렇죠. 근원물가 상승하는 것도 이거는 그거는 뭐 불을 보듯 훤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요.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고점 상태에서 기술적인 면을 정확하게 얘가 고점을 찍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느껴지냐면은요.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지금 이제 기술 보시죠. 여기 두 개의 음선 모습이 샌드위치처럼 띄었죠. 이게 이제 보면은 흡사 쌍봉의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흡사 쌍봉의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하락을 정확하게 얘가 만들어놨다. 그런 모습이 전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에서 국내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는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의 하락세도 만만치 않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군들은요. 지금 보면은 멀티플이 너무 높아요. 멀티플이 너무 높아서 지금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멀티플이 한 16 정도 내외를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거든요. 16 내외 정도를 멀티플 이게 지금 보면은 멀티플이 16 정도 내외를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오늘은 원래는 제가 그 KRX 시세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지금 보면은 어차피 뭐 더 내려가는 거 KRX가 아니라 넥스트 시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16%가 넘어요. 16배가 넘어요. 도요타가 1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ADR도 10배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본주도 한 10배 조금 넘어갔어요. 도요타도. 물론 뭐 우리 그 현대차가 비교 대상을 도요타로 잡지 않고 테슬라랑 잡으면 또 문제가 틀려지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가격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멀티플이 얼마가 나오는지 몇 년치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주가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이제는 6.5% 정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더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LS 일렉트로닉스도 6.7% 정도, 6.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지금 멀티플 나오는 것은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높습니다. 퍼가요. 지금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멀티플도 한 50배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은 이게 그 리레이팅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리레이팅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보면은 디레이팅 하는 좀 조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는 주가 수준은 평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기술적인 모습이 특징이고,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코스피 지수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기 코스닥도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렸고 코스피도 많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 뭐니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국채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다 보이는데, 한 가지 지금 현재는 좋은 점은 미국 국채의 발작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볼 때는요, 미국의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조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밀립니다. 0.60 마이너스. 이미니 S&P 500도 0.40. 아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도, 그나마도 미국 금리가 조금은 발작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멈춰져 있어요. 이것은 내일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에서 놓고 볼 때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약간 좀 지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지수도 고점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음선 상태에서 꼬리가 달았지만 거래량이 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S&P는 모습이 좀 낮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 보이는 형태인 것만은 미국도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의 그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그런 모습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이번에 올라갈 때의 그런 포인트 수가 5천에서 올라왔습니다. 5천에서 올라왔고요. 지금 국내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천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5천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8천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3천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한다 그러면은 한 200포인트 내외, 7천 정도.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7,000포인트 내외의 저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0포인트 내외의 저점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갭을 메보면은 6,0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한다든가, 7,0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점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은 놓쳤다고 보고, 그렇죠. 일단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만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을 받고 빠질 가능성은 지금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저점을 7,000포인트 정도로 하단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7,000포인트 하단을 놓고 보고 나서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고점인 8,0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만약에 고점이 나오고 밀리면 흡사 형태는 헤드 앤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그 소규모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냐면 금년도 4월 달과 3월 달과 4월 달 사이에도요, 그 소규모 패턴이 나오긴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고점 찍고, 그 당시에도 고점이 이제 6,300 정도 고점을 찍고 주가는 내려갔다가 반등했는데 6,300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5천까지 갔어요. 5천까지 갔다가 8천을 간 거거든요. 이게 소규모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의 소규모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고점을 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100% 하락하거든요. 그 100% 하락할 때 저점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힘이
첫 번째 어깨, 그러니까 지금 8,000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고점이죠. 근데 7,000을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7,500 정도 고점 찍고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다시 6,000 갔는데 거기서 반등을 해서 7,500이 이제 어깨의 고점이니까 거기를 넘어가면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림대로 그걸 따라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측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긴 걸 보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7,000포인트가 가까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200포인트니까 하루 정도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시점은 순간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매도는 어렵다. 어차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이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처럼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했어요? 처음서부터 밀려버립니다. 그럼 매도의 기회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다만 한 가지, 미국 시장이 내일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반등하겠죠. 그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발로 봐도 못 올라갑니다. 수요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5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5월 1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외국인이 갖다 파는 그런 금액이 얼마냐면 41조예요. 41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금, 그,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하면은 100조 팔았어요, 100조. 100조를 팔았는데 5월 달에만 3분의 2 지났는데 반인 41조를 팔았어요. 물론 그간에 뭐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5월 달에 파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41조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는 2월 달, 3월 달, 4월 달은 덜 팔았는데 5월 달에 매도가 집중된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액이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한 열흘 연속 한 9일인가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은 40조를 샀고 외국인은 41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증시 자금이 오늘 조금 빠져서 132조 8천억입니다. 132조 8천억인데 아무리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132조라 하더라도요. 이게 시가총액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고점에서 몇 포인트가 내려가면 순식간에 고객 예탁금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미 고점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8,000포인트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생각을 우리 해보자고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종합주가지수로 생각을 하지 말고 뭐 그냥 우리 현대자동차라고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우리 뭐 LS 일렉트로닉스가 많이 빠졌으니까 현대자동차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고점 상태가 한 7만 원 정도 돼요. 7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현재가 58,9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 70만 원에서 58만 9천 원. 죄송합니다. 10만 원 단위 깨먹었네. 그러면 얼마 빠졌어요? 11만 원 빠졌잖아요. 11만 원. 11만 원 빠졌으면 신용 걸면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거 지금 전화 와요. 그렇죠. 반대면 지금 현재는 나가야 된다고 전화 와요. 증거금 부족하다고. 이거는요, 마진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상태는 신규, 그거는 안 돼요. 신규로는 못 들어가요. 이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다 막아놔가지고, 신용을 안 주는 거고, 신용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지금 100% 다 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20%씩 뭐 10몇 %씩 빠진 건 아니니까 그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안정적인데 29만 원에서 한 10% 남짓도 안 빠졌지. 그렇죠. 한 7, 8% 빠졌다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얘는 지금 견고하긴 한데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어찌됐건 방향타는 추가로 내려가게 되면 많은 물량의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대 매매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것은 내일이 거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1차 고비점이 아닌가 보여져요. 추가로 내려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일 7,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지점 정도까지 오게 되면 서서히 죽어가는 물량, 우리 이제 지금 보면은 죽은 물량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반대매매 물량을. 지금 보면은 전후의 시초를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팔아야 될까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빠질 경우, 빠져서 내일 시가 무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안할 경우에는 시가에 그냥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저점을 새로 잡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나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내일 1% 정도의 하락 조정을 오늘처럼 했어요. 그러면 시가 무렵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하는 척 하지만 주가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시가 무렵 매도하고 오늘처럼 한 12시나 10시 반까지 주가가 줄줄줄줄 셀 때 분할해서 새로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7,000 정도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종합주가 지수를 기다린 다음에 사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할 거고요. 팔은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처음서부터 쫙 반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팔아야 됩니다. 그때도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총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약세건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강세건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물량을 극초반에 접근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약세했을 때는 극초반 매도, 미국 시장이 일단은 강세 출발하게 되면은 시장 봐가면서 초반에 매도하지만은 시간은 좀 벌어가면서 매도. 그리고 나서 현금을 만든 상태에서 7,000포인트에 접근하는 경우에 재매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은요, 이번 하락세의 저점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까지도 약세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 시 매도하면은 내일 후반부 끝날 지점에 재매수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끝난 무렵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처럼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박살나지 않겠어요? 그때 재매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목요일날 시가 무렵에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일은 하락의 정점, 1차 하락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저점에 하락의 바닥권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초반부 무렵에 매도하고 현금을 창출을 시킨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잡으면 수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반등을 일단은 기획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의 저점은 7,000포인트와 7,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3,000포인트의 3분의 1인 1,000포인트 정도를 조정을 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반등 포인트가 미약하면 주가는 반락을 할 것이고, 그때의 반락의 모습은 3월달과 4월달 사이의 종합주가지수의 헤드앤숄더의 속임형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때도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축 꺼졌거든요. 꺼지면서 저점이 그 직전 저점을 아래로 하회했다가 올라갔어요. 그 속임형 패턴에서 물량 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는데, 그때의 모양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모양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래량이 그때는 붙이면서 조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빠졌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개인들의 매수가 그때보다 미약하다, 힘에 부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 요번에 고점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충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7,000포인트 정도였지만, 내일은 시가 무렵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건 하락을 하건, 반등하면 높게 팔 수 있겠긴 하겠지만 하락을 해서 끝난다 하더라도 시가 무렵 매도 이후 저점에서 새로 잡는 그런 전략을 쓰시고요. 일시적으로 장중에 반등이 나올 때 따라가면 그냥 바로 물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저점 상태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이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점에서 반등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 반등은 굉장히 셀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27일 날에 지금 현재는 그 27일 날부터는 단일 종목 ETF,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ETF, 레버리지 ETF와 그리고 인버스 ETF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하락이 깊어지게 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27일 날에서부터 막 급등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세가 나올 때 물량을 좀 받아주면 27일 날 레버리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27일 날짜에 대비해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일단은 유추 해석하자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날짜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종목을 좀 말씀드려, 종목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제일 유리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요번에 조정을 했지만 PSK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제 기술적인 종목에서는요,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ST팜이라든가 일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ST팜도 괜찮고 하나 마이크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볼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좋죠. 그리고 반도체 이외의 종목군들은 영업무역이라든가 이츠 환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쁜 모습은 안 보일 거예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탄력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반등할 때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금리하에서는 생보사나 손보사들이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원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는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군들 이 괜찮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주 쪽에서는 역시 이제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PSK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입니다. PSK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으로는 제가 접근을 많이 안 합니다만 지금은 제일 유리한 종목은 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다른 거는 뭐 그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다지 접근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일부 알테오젠이라든가 바이오 종목군들의 반등이 지금 현재는 대체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제일 쥐약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담이긴 합니다만 1차적인 저점에 도달이 가까이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너무 내일 추격해서 이제 지금 이제 추종해가지고 따라가면서 매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곤란하고요. 아예 시가으로 탁 매도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 수를 찾아본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